네, 강프로입니다. 자, 오늘 HLB 또 보합권에서 등락 중이죠. 어저께 장중에 큰 폭의 상승이 조금 나왔습니다. 거의 한 7%, 8% 정도 상승세가 나오고 나서 종가에는 조금 밀리긴 했는데 수급은 그대로 유지가 됐고요. 그리고 관련된 바이오 종목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바이오 전체적인 이 훈풍이 조금 불고 있다. 근데 그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올해 계속 이렇게 보면요. HLB 에 있는 뭐 개별적인 호재 그리고 FDA에 들어간 이 판매허가 신청도 그렇고요.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개별적인 호재보다 바이오 쪽으로 들어오는 수급이 그쵸 계속 확산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재료도 재료지만 시장 측면에서 보더라도요. 지금 바이오 쪽으로는 집중을 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그리고 수급에서 보더라도요. 자, 보세요. HLB 수급이 지금 오늘 외국인의 매도가 조금 잡히죠. 한 13억 정도. 어저께 장중에 봤을 때 거의 한 30억 정도, 40억 정도 그 정도의 매도 물량이 장중에 잡혔습니다. 근데 그 매도 물량이 싹 줄어들면서 거의 한 4억 정도 매도로 마감이 됐는데 사실 이 정도는 매도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냥 단순히 뭐 그 거래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그 정도의 움직임이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4만 원을 넘어서는 요날 그쵸 12월 14일을 기준해서 외국인이 계속해서 쓸어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구간을 우리는 매집 구간이라고 이야기를 계속해서 제가 드리고 있어요. 그쵸? 그리고 매집하는 과정이 어떻게 나오느냐. 자, 보세요. 여기 5월 달에는 판매허가 신청이 들어갔고요. FDA죠. FDA에서 판매허가 신청이 떨어지면 그쵸? 미국에는 직판매를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쵸 이 고가에서 다른 움직임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이야기를 드릴 건데 매집 관련된 이야기를 먼저 드리면요. 6월 떨어졌고요. 7월 안 올랐고 8월 안 올랐고 9월 안 올랐고 10월 안 올랐고 11월까지 안 올랐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나올까요? 그러면 이 구간이 매집을 하기 위해서 개미를 털어내는 과정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쵸? 매집은 올라가면서 한다. 그쵸? 올라가면서. 예전에는 정말 이런 식의 이 매집 과정이 있을 수 있었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헤지펀드 그리고 뭐 일반적인 공모펀드 같은 경우에도요. 시장을 계속해서 추종을 해야 되는 거는 맞아요. 시장 추종을 계속하면서 시장 수익률 대비해서 펀드 수익률이 뭐 시장이 하락했는데 뭐 시장이 한 10% 떨어졌어. 근데 펀드는 한 9% 정도밖에 안 떨어진 겁니다. 그러면 그 관리하고 있는 펀드 매니저가 잘한 거예요. 성과를 그런 식으로 매기는데 헤지펀드나 절대 수익 추구형 펀드나 이런 쪽은요. 그쵸? 무조건 수익을 내야 됩니다. 시장이 떨어지든 말든 무조건 수익을 내야 돼요. 그쵸? 그래서 매집하는 과정에서 장기간 갈 수 없는 거예요. 시장이 좋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나는 시장이 좋은 만큼밖에 못 벌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잘한 걸까요? 못한 걸까요? 못한 거예요. 펀드 매니저들도 그냥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책상 지키는 게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매집 과정을 쭉 보낸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거예요? 야, 너 떨어지면 어떻게 할래? 이 얘기 안 나올 것 같아요? 당연히 나옵니다. 그래서 올라가면서 매집할 수밖에 없고 이쪽 구간에서 물량이 쏟아지는 걸 잡아내 가면서 위쪽으로 끌어올려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자, 4만 원을 넘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매수. 계속 매수하죠. 하루도 안 빠지고 계속 매수하잖아요. 뭔가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를 우리는 사전에 알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쵸? 근데 주식은 바닥 잡는 거 아니라 그랬죠? 이미 신고가권에 들어왔고 고가에 대한 확인이 끝났고 고가에서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나면 어떻게 된다? 흔들리고 눌림목이 나올 수 있다. 근데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구간을 내가 공략해야 된다. 그게 가격 전략이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HLB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유럽 쪽에도 그쵸? 이 판매 허가에 대한 준비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미국에서 판매 허가 신청이 들어간다. 유럽에서도 들어간다. 그럼 끝이에요. 그냥 끝입니다. 끝. 그쵸? 리보세라닙은 그냥 이제 미국에서도 유럽에서도 판매가 될 이 초일기에 들어갔다. 그쵸? 뭐 이익률을 따지고 뭘 따지고 이런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기본적으로 참 그 진양권 회장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고 원래 과거에는 그랬단 말이죠. 임상에 들어가잖아요. 임상에 들어가면 정말 그때부터 주가가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HLB 같은 경우에는
임상을 다 거치고 판매를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검증을 받고 있는 그 기간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HLB에서 기다리는 건 뭘까요? 세력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건 뭐겠어요? 실적이에요. 실적 인재 숫자 찍어 보여줘라. 이게 숫자가 찍혀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기대치가 점점 더 높아지기 때문에 올라가기가 더 힘들어집니다. 그 전에 주가 다 끌어올리고 끝낼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준비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무엇보다 시장 측면에서 보더라도 오늘이 23년 마지막 날인데 시장 측면에서 보더라도요. 2차전지 반도체는 상대적인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HLB 같은, 그쵸? 이제 3월 4월이면 금리 내려갑니다. HLB 같은 기존에 있었던 성장주 쪽으로 수급이 돌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바이오를 포함한, 그쵸? 일부 반도체에 집중을 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그 부분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내가 얼마에 매수해야 되는지, 그 내용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가격에 대한 부분, 그쵸? 얼마에 매수해야 되는지 가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제가 23년을 마감하는 의미로 연초 이벤트 사항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보시는 건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이고요. 특징점 2가지, 무료로 진행한다. 그리고 신고가 매매만 진행한다. HLB 어때요? 신고가죠. 그래서 제가 매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내용 보세요. 신고가 매매가, 그쵸? HLB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종목에서도 기간을 고려해서 매매를 해야 됩니다. 어떤 종목이든 2주 안에 내가 수익 전환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기간을 고려한 사항을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추적하고 관찰해서 신고가만 무조건 공략을 해야 됩니다. 그쵸? 자, 그래서 다른 신고가 종목은 어떤 식의 움직임을 보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2월 28일, 그쵸? 8시 52분 장시작 전이죠. 그리고 55분 장시작 전입니다. 오늘 두 종목이 진행됐고요. 레고캠, 바이오. 자, 오늘 7%대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근데 오늘만 제가 공략했을까요? 올려서 보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종목은 다 제가 스윙으로 진행을 하는데, 자, 보세요. 12월 22일, 지난주 금요일이죠. 그쵸? 레고캠 바이오 8시 54분 장시작 전 12월 22일 여기입니다. 그럼 얼마의 매수가 체결됐다는 거예요? 49,700원. 49,700원입니다. 49,700원. 그러면 하루, 이틀, 3일, 4일째 일주일이 되지 않는 시간 동안 한 30% 정도 급등 구간을 가져갈 수 있었다. 자, 어떻게 이런 상황을 만들 수 있었을까요? 내가 사전에, 그쵸? 재료가 나온 건 요 날이에요. 12월 26일. 이때 얀센에, 그쵸? 빅파마죠. 얀센에 2.2조 규모, 2조 2천억 규모의 기술 수출 계약이 성공을 했습니다. 그쵸? 2조 2천억이라는 건 레고캠 바이오의 시가총액보다 큽니다. 그쵸? 가지고 있는 자산을 기술로 치환해서 봤을 때 지금 시가총액은 싸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어디가? 시장이. 그쵸? 근데 그 기준을 가격이 먼저 반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정보에 대한 입수를 내가 고려하지 말고 가격을 먼저 봤을 때, 그쵸? 내가 이런 단기간에 고수익을 내는 매매를 할 수 있고 기준이 되는 건 신고가 매매가 답입니다. 여기 위에 보이시죠? 12월 22일 8시 53분 시노펙스. 그쵸? 시노펙스 같은 경우에 어때요? 시노펙스. 자, 오늘까지도 4%대 강세를 보이는데 22일부터 공략을 시작한 겁니다. 시가죠? 5,200원. 그쵸? 지금 얼마예요? 7,000원. 거의 한 40% 이상의 수익 구간에 들어갔다. 어떻게 이런 매매를 할 수 있을까요? 신고가 구간에 왜 먼저 가냐? 이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항상 가격이 먼저 반영을 하고요. 가격이 반영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2주 안에 수익을 전환시킬 수 있는 보유 전략까지 완성됐을 때 내가 장기간 수익을 볼 수 있는 수익 모델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게 신고가 매매 전략의 핵심이고 그런 내용을 소통방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려봐도 그쵸? 항상 신고가 매매만을 진행한다. LS전선, 아시아, 테크윙 그쵸? 쭉 봐도 한익스프레스, 시노펙스 계속 공략했었던 거 보이죠? 왜 했는지 보이시죠? 이제 신고가. 그쵸? 쭉 올려보면 두산 로보틱스 오늘도 강세입니다. 근데 12월 19일 어부부 반도체 폭등하고 있죠. 그쵸? 여기 올려보면 뭐 LS 머트리얼즈 당연히 12월 18일 때 막 상한가 치고 난리칠 때입니다. 이때도 당연히 신고가 돌파 구간이고 시노펙스를 12월 18일 제가 계속해서 공략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쵸? 그러면 4,000원 한 중반 후반 거의 한 70% 80% 정도 구간이 쫙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쵸? 기본적으로 신고가 매매는 주도주가 되기 바로 직전의 단계에 있는 종목들이 그냥 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종목이든 주도주가 되기 위해서는 신고가를 거쳐 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매매하는 과정에 있죠. 매매하는 과정에서 진짜 이 막 손절을 하거나 뭐 고가에 막 매수하고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된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 연초 이벤트에 소통방으로 들어오세요.
무료로 진행을 하지만 구독과 좋아요, 그쵸? 구독과 좋아요만 딱 눌러주시고요. 제가 여기 소통방 입장 링크를 보내드릴 수 있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 모르면 무조건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배우는 게 뭐 다른 뭘 배우고 뭐 차트를 배우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냥 딱 신고가 딱 배워놓고 내가 차트 어느 정도 딱 하면서 그쵸, 가격대만 딱 잡을 수 있으면 그냥 끝납니다. 그 내용을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연말 이벤트 하나 더 나갑니다. 자, 여기 보면 수익 모델 그리고 신고가 검색기. 자,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신고가가 답이다. 그쵸. 그러니까 신고가를 어떻게 추적을 해야 되는지, 그쵸. 신고가 검색기, 그리고 그 나온 종목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매매를 이어가야 되고, 내가 매매를 하고 있는 계좌에 대한 비중을 어떤 식으로 구분을 지어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준비를 해놓은 겁니다. 이제 오늘이 23년 마지막 날인데, 그쵸. 요 내용 딱 가져가서 무조건 공부하세요. 공부. 그쵸. 한 4일 정도 쉬니까 공부하시고요. 내년에는 정말 신고가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 자,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신고가 검색기 그리고 수익 모델 그리고 소통방 입장 링크까지 한꺼번에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HLB로 다시 돌아와서 보면요. 어쨌든 그래요. 지금은 얼마에 사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근데 너무 떨어지는 걸 기다리지 마세요. 주식은 원래 비싸게 사는 겁니다. 주식을 쌀 때 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쌀 때 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래 물려 있고 고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주식을 사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리지만 너무 많이 올라간 게 아니라 신고가 초입에 공략을 해야 되고 신고가 초입에 공략을 해야 되는 가격대 그리고 내가 2주 안에 전환시킬 수 있는 그쵸 상황을 만드는 그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쵸 그게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이다. 왜 그래야 되냐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냐면 내가 저가를 잡잖아요. 언제 올라갈지 어떻게 알아요? 차트를 보면 어떤 패턴이 막 어떤 상황이 딱 있으면 그 지점 딱 돼가지고 이렇게 탕탕탕탕 확 튀어서 가나요? 자, 아까 전에 제가 시노펙스 보여드렸죠? 그쵸? 시노펙스. 올라간다, 더 사라, 더 사라, 더 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 2주 기한 두는 겁니다. 그쵸? 이 2주 기한 안에서 내가 리스크를 잡을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HLB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예요? 고가에서 매물 받아먹고 있잖아요. 이 구간에서 떨어지는 걸 기다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말했습니까? 그쵸? 돌파 구간에 공략을 해야 된다. 근데 지금부터 준비를 해놓지 않으면 올라갈 때 내가 바로 따라가려고 그러면 늦어요. 그쵸? 그래서 여기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기준이 되는 건 신고가 매매 전략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쵸? 아까 그 들어간 내용이 있고 이 내용은 그쵸? 20페이지에 걸쳐서 제가 준비를 해놨는데 HLB에 특화된 내용이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신고가에 대한 베이스를 그대로 따라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그렇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HLB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 한 해도 정말 많이 고생하셨고요. 오늘이 23년 마지막 장이 열리는 날인데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월 달까지는 시장이 강하다. 그래서 신고가 매매 반드시 파악하시라고 제가 연초에 어떻게 이 공략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신고가 주도주가 어떤 종목이 나올 수 있을지 그리고 기본적으로 내가 매매할 수 있는 그 전략 자체를 어떤 식으로 가져가야 되는지를 그 부분을 제가 내용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항상 신고가 종목에 대해서 강조를 드립니다. 자, 신고가 종목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는 건 크게 시세가 발생하는 대시세 종목은 모두 신고가 구간을 거쳐서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장은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대시세 종목은요, 시장이 좋든 나쁘든 그 숫자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요. 매년 발생을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23년이죠. 1월부터 로봇, AI 시세를 크게 발생을 시켰는데 이미 22년도 중반 후반에 신고가를 달성을 하고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친 이후에 시세가 발생을 했습니다. 2월 달부터 2차 전지의 강세가 있었죠. 그런데 22년도에 이미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를 달성한 이후가 됐고요. 대장주가 강한 움직임을 보이다 보니까 그리고 나서 에코프로 PM 그리고 관련된 종목들이 강하게 시세를 내는 시작점이 만들어졌습니다. 3월부터는 그렇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강한 움직임이 발생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한미반도체가 신고가를 달성을 했고 매물 소화 과정을 대략 한 2달 정도 거친 이후에 추가적으로 시세를 발생을 시켰습니다. 자, 어떤 종목이든 신고가를 거치면서 대시세 구간으로 들어간다는 거고
이런 대시세 종목에는 신고가라는 내용을 이해했을 때 이런 상황을 만들 수가 있는데, 자 보세요. 22년 11월 21일 날 정확하게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시작을 했고요. 이때 당시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가격은 33,800원이었습니다. 실제 3달이 채 되지 않는 보유기간을 가진 이후, 그쵸? 한 100% 정도의 수익 실현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지만 내가 매수를 잘 했기 때문에 보유기간을 최소한으로 줄여서 가더라도 충분한 수익이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저가를 잡을 수 없고 고가를 잡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강조를 해야 되는 건 신고가 이후에 매수하는 구간, 그리고 첫 번째 수익 구간만 먹더라도 다음 종목으로 이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 그리고 나서 3월 달에 반도체 종목에 대해서 계속해서 제가 강조를 드렸었고, 그런 이후에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5월 달부터 반도체 공략을 시작한 결과, 그쵸? 3달이 채 되지 않아서 ISC 그리고 한미 반도체까지 100%에 달하는 수익 실현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시장은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대시세 종목은 숫자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요. 매년 발생을 한다는 거고 분기별로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런 종목을 모두 다 잡을 수는 없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2가지 내용으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AI 반도체 쪽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내년 4월에 있을 총선 테마가 지금부터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 두 종목 모두 신고가 종목에 있는 종목을 공략해야 되기 때문에 신고가 구간에서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건 어떤 상황에서든 불변의 진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AI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강프로의 소통방에서 같이 공개를 하도록 하겠고요. 4월 달에 있을 총선을 대비한 대시세 종목은요, 이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보시면, 그쵸? 큰 폭의 하락을 거친 이후에 장기간 횡보 구간을 거쳤고,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신고가를 만들어냈죠.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구간을 만들기 위해서 눌림목 구간에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은 매집 구간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장기간 매집이 중요한가, 단기간 매집이 중요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무시하셔도 되고, 무엇보다 신고가를 갔다는 것 자체, 그리고 변하지 않는 총선 스케줄을 본다면요, 지금부터 내용을 준비를 하셔야 되고 매집 구간으로 계속해서 삼고 있어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물량을 잘 모아 가시면 정말 크게 수익은 낼 수 있는 매매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잘 받아가서 결과적으로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이런 매매를 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상단에 제 전화번호 확인해서 대시세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대시세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어렵게 찾아놓은 이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다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총선은 바뀌지 않은 스케줄이기 때문에 이 종목 꼭 받아가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